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며칠 전에 보합권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어서 보합 매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클럽 회원분들도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해주시고, 아마도 내 평당 근처에 현재가가 형성돼 있을 때 좀 당황하거나 좀 심적으로 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좀 좋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보합 매매에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은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포괄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심리적인 부분하고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 저랑 버디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선택에 있어서 가이드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00% 정답이 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합 매매에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보합권에 왔다, 주가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한 4,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쭉 어찌됐든 쭉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배운 결대로 관리를 해서 요 정도, 지금 3,000원 아래 구간 요 정도의 평단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평단 정도가 와서 맞물리는, 오늘 수급도 나와주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런 보합권에 왔었을 때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해당 종목이, 이 종목이 좋아 나빠를 생각하기 전에 이 종목이 배정된 자신의 슬랏이 있을 거잖아요. 이 슬랏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앞에 영상 보시면서, 계좌관리 영상 보시면서 슬랏 개념 먼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계좌 관리로 검색해 보시면 한 몇 편 나올 거예요. 그 영상들 먼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슬랏에서 이 해당 슬랏이, 제가 예전에 또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슬랏인지 아니면 방어가 필요한 슬랏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큰 틀에서. 왜냐? 항상 이야기하지만 종목에 우선하는 건 계좌입니다. 계좌에 유리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슬롯이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생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고요. 방어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어가 최우선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 보합권에서 재정비는 어느 정도의 재정비일까요?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좌에서. 그러면 여기서 현금을 좀 많이 빼내주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 슬롯이 여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슬롯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금을 많이 빼기보다는 적정 정도로만 빼주시는 게 좋거든요. 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 이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면은 다시 제가 설명드렸던 자신의 기준 비중 있잖아요. 기준 비중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준 비중도 저희 영상에서 기준 비중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몇 개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부담 없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보유할 수 있을 만한 비중, 이렇게 말해도 조금 이해가 될까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의 중심점, 자신이 중심점이죠. 중심점 안으로 들어가서 뭐 오르던 떨어지던 자신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기 편한,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그게 가능한 비중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 뭐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한 거는 30, 50, 70을 많이 얘기했죠. 30%, 50%, 70%인데 초보자일수록 낮게, 초보자는 한 30% 정도에서 해주시면 되고, 조금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냥 중심점은 심플하게 절반, 50%, 그리고 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기준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비중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서 매매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는 저희 채널이 빌드업이잖아요. 만약에 빌드업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해와서 평단을 이쯤 만들어 놨는데, 내 평단 근처까지 조금 올라와서 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럼 빌드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덜어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던다면 얼만큼 덜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시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일 것 같은데, 이거 정말로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선택한 종목으로 제가 빌드업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면은 드리블도 이어가긴 해요. 왜냐면은 빌드업 계좌 슬롯 자체가 방어를 목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지금 빌드업을 계속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어니님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그냥 뭐 밋밋하게 빌드업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바뀌어서 드리블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도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네, 근데 이 행동에서 제가 매도를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어찌 보면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매도할 거 해주면서 다시 매수해준다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경험치가 좀 진짜 필요한 영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니님이 그 기름값 챙기면서 단타 같은 거 치실 때도, 단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실 때도 기름값 챙기면서 매도할 거 하면서 나름의 리밸런싱 하면서 비중 채워 나가신다, 이런 거랑 긴 호흡에서의 얘기일 뿐이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의 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도 헷갈리시는 거겠죠 아마.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쉽게 와닿는 반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뜬구름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더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와닿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경험해보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케이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게, 왜냐면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상이 안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죠. 저희가 영상을 진짜 수백 편을 올렸지만 이거 보면서 사실 우리는 뭔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수백 편의 영상을 3번, 4번 본 분이 여기서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네모 완전 다른 데로 이제 가신 거죠. 똑같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들이 클럽에 오거든요. 그럼 이거네? 이러면서 아니네요. 제가 좀 뭔가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하게 되면 저게 말로나 가능하지 실전에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된다는 것을.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너무나도 되죠. 이 상황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어떻게 되는데 부터 나오죠. 여기서 샀는데 뭐 왜 평단이 여기야, 이거부터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 이제 또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합권에서 결국에는 이제 계좌 상황에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할 만한 슬롯이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결정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도 있지 않나요? 뭐 하다 보면 주식을 잘해서 어떤 분들은 수익을 계속 쌓아서 그동안에 수익금이 계속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주식을 좀 잘 못해서 뭐 손실이 계속 좀 누적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내가 해놓은 것들이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보합권, 이 보합 상태에서 공격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는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또 이 과거의 자기 실적이 현재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플러스를 쌓아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계속 만약에 플러스를 쌓았다면 그럼 여기서도 공격이지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무조건 계속 공격적인 선택을 해서 물량 안 덜어내고 계속 드립을 한다던가 뭐 비중 더 싣는다던가 그런 선택을 또 반복적으로 이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행동 자체가 그냥 현상으로 말하면은 감정의 개입이죠. 자신의 감정이 매매에 개입되는 거죠. 즉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가 수익금이 얼마냐, 실현 손실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좀 제쳐두고 현재 내 계좌의 운용 상태를 보고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시겠죠? 네, 그게 훨씬 더 필요하죠.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계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고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겠죠. 자신이 변화되려면은 자신의 매매에서 감정부터 빼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출발선에 놓이는 거거든요. 이게 참 되게 냉정한 얘기예요. 매매에서 감정을 빼지 못하면은 주식 투자라는 전문 분야에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매매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사실. 뭐 여기가 되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잠깐 만들어내면 이 사람은 좀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상에서도 도움을 줄 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상태로 이제 주식 공부를 하거든요. 그냥 막 했다가 마이너스 쌓아놓고 주식 공부 시작한다던가, 어설프게 해서 손실이 계속 커진다던가,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물어봤던 게, 이렇게 되면은 막 위축도 될 만큼 되고,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확신도 되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럼 나는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결론이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리는 거일 텐데, 과거는 과거고 오늘부터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또 그것도 그냥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보합매매 다들 잘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점인 것도 맞고 재정비 변곡점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가 진짜로 주식 투자라는 실력, 능력, 아니면 판단력, 모든 그런 것들을 종합한 자신의 체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머리로 보합권에 왔었을 때는 단순히 비중 몇 프로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딱 이렇게 방정식처럼 정리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 부분 오면은 생각보다 심장이 요동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지아를 외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힘든 시간을 다시 거쳐야 되나? 무서운데? 싫은데? 글로 정말 돌아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정이 정말로 많이 개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호흡을 차분하게 하면서 냉정하게 현상을 볼 수 있는 그 체력, 그 다음에 변화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되는 것만 딱딱 해줘야 되는 그 행동을 이행한다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는 정리된 문장을 원하겠죠. 머리로 이해해서 자신은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머리로 이해 못해도 돼요. 여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경험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경험을 못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 순간에 고민을 해봤고 그거를 자신의 선택으로 뭐 이런 상황도 맞아보고 이런 상황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결과를 만들어내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공감할 얘기죠, 사실. 네, 하지만 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부분은 답이 안 나오겠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정답을 찾거나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1번처럼 가는 거 2번처럼 가는 거 둘 다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나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 다음 선택이 조금은 하나를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날라갔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비중 줄인 게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험에는 비중 안 줄였더니 기가 막히게 하락 흐름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이때 팔았으면 수익이 얼만데 하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팝니다. 팔았더니 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약간 덜컹덜컹 거리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게 되면은 양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올라가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은 정도의 적정 그거를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 다음 경험이, 이게 경험으로 나오려면 결과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흔들린 멘탈이 이제 이 모든 경험조차도 경험으로 남지 않게 막 다 뒤죽박죽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 경력은 오래됐지만 경험도 별로 없는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이 돼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자신의 경험으로 남기면서 그 다음 선택을 찾아갈 수 있는 단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잘 이해 안 되시면 2번 듣고 3번 들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2번 듣고 3번 듣고 경험하면서 들으시고, 그러면은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공감도 될 거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식 유튜브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 말고 투자 클럽이라는 거를 해서 온라인 상에서 어니님을 멘토로 두고 그 아래 이제 회원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매매를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고 어니님이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비중 컨트롤, 평단 관리하는 것들, 계좌 관리하는 것들 다 가이드 해드리고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 만나요. 이런 상황 만날 때마다 이제 회원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서 공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정말 제대로 된 경험 쌓으면서 배우고 싶다 싶으시면 클럽에 오시면 정말 많이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어니님이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인생의 반을 갈아놓고 계신다는 얘기까지 하고 계신데 그 정도로 뭐 많이 케어하고 계시니까는 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클럽 관련된 거는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를 걸어 놨어요. 설명란에 보시면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가입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